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아니면 베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가 2월이 된 회차고 이제 K리그와 J리그가 아닌 해외 축구 경기들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개막전이다 보니까 좀 개막전 때는 정배 위주로 뭐 한두 경기에서의 이변이 나오는 경기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정배 위주로 나왔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과 아직까지는 경기력을 살피기에는 조금 이 첫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최대한 좀 간단하게 그리고 지난 시즌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아스날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요. 아스날은 지난 시즌에 아쉽게 2등에 위치를 했었고 울버햄튼은 후반부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4위로 이제 중하위권에 마무리를 했었죠. 일단 울버햄튼의 그래도 지난 시즌에서의 좋았던 부분들은 역습에서의 모습들이지만 그것이 찬스에 비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너무 많고 수비는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팀이었었고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주기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막전에 그리고 홈에서의 팀들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지난 시즌 15위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브라이튼은 이제 시즌 초중반에는 좀 괜찮은 모습과 끈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팀을 보자면 저는 에버튼이 이길 가능성은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에버튼의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에버튼이 홈일 때는 그래도 좀 원정보다는 괜찮은 부분들을 보여줬었고 반면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에버튼 사이드 쪽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 배당 자체를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국내 배당보다는 해외 배당 위주로 좀 가져왔고요. 해외 배당 쪽으로 봤었을 때 브라이튼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고 저 역시도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에버튼보다는 브라이튼이 원정이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승부를 가져가기에는 지금 에버튼의 지난 시즌에 좋지 않았던 수비 그리고 보강이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에버튼의 단통패로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7위, 사우스햄튼은 이제 그 승격을 했었죠. 이 경기 일단 승격 팀들이 한 번씩 좀 이변을 개막전 때 좀 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뉴캐슬이 지난 시즌이 저는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난 시즌 순위도 이제 7위로 마무리하면서 좀 시즌 초중반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저는 좀 좋았었던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우스햄튼이 승격팀이 이변을 보여주는 팀이 저는 사우스햄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뉴캐슬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노팅엄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이제 노팅엄은 17위로 극적인 잔류를 했었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12위로 좀 안정적으로 잔류를 했었죠. 일단은 본머스의 좀 아쉬운 부분들은 솔랑케가 이제 토트넘으로 갔죠. 근데 저는 본머스에서의 솔랑케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고 본머스의 장점은
이 수비는 굉장히 불안했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 화력들, 득점력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팀이었었기 때문에 노팅엄과 비교했었을 때 사실 솔랑케가 있는 본머스라면 본머스를 좀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솔랑케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컸었는데 이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0대 0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노팅엄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이제 웨스트햄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4위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웨스트햄도 9위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지만 사실 웨스트햄의 득점력은 뭐 시즌 내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균등하게 분배된 경기를 좀 지우는 편은 아니긴 한데 이 경기를 지운 부분은 아스톤빌라가 이제 역배당을 받았지만 저는 아스톤빌라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웨스트햄이 홈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이 투표율이 좀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웨스트햄도 홈이라면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스톤빌라도 이 공격에서의 득점력이나 화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수비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햄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이제 제노아 대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제노아는 11위, 인터밀란은 1위로 우승을 했었죠.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조금 불안한 점은 인터밀란의 배당이 너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노아가 지난 시즌에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좀 나쁘지 않았었고 저는 수비적으로도 좀 밸런스도 괜찮았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팀의 차이는 좀 극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불안한 점은 이제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는 점인데 어쨌든 원정에서의 경기고 제노아가 만만한 팀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 정도의 배당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제노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파르마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고요. 피오렌티나는 파리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즌 파리에 위치하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피오렌티나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홈에 비해서 좀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격팀 상대로 그러한 부분을 고려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르마가 세리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좋은 편은 아니고 좀 경기가 안 풀릴 때의 모습들 그리고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을 봤을 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파르마의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이제 엠폴리 대 몬차의 경기고요. 엠폴리는 17위 그리고 몬차는 12위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몬차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시즌을 계속 이어나갈수록 체력적인 문제인지 이 전술이 간파가 된 건지 좀 점점 좀 하락세를 탔었긴 합니다. 근데 엠폴리와 비교할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엠폴리가 지금 굉장히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는데 저는 배당도 이 엠폴리가 생각보다 낮은 배당을 받았지만 몬차와의 경기력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저는 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의 경기력 이번 시즌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의 모습만 놓고 보자면 저는 이 경기는 몬차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제 밀란 대 토리노의 경기고요. 밀란은 이제 2위를 했었고 토리노는 9위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이 두 팀은 사실 밀란이 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된 부분 때문에 불안한 부분은 있어서 무승부를 바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토리노가 지난 시즌 모습들이 경기력이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시즌 첫 경기고 홈에서의 경기 개막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두 팀의 상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밀란을 이 경기를 폴더를 쓰기에는 폴더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란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브랜드퍼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브랜드퍼드는 이제 16위에 위치를 했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11호. 좀 지난 시즌 생각보다는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근데 지난 시즌의 모습만 놓고 봤었을 때 사실은 무승부에 가까워 보이는 경기인데 이 무승부의 투표율이 너무나도 많이 몰렸고 40%가 넘는 투표율이라면 저는 좀 승패 방향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모습들이 여전히 좀 약팀보다는 강팀에서의 모습 상대로 좀 모습들이 더 좋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저는 보강이 그렇게 좋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퍼드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홈에서의 경기고 브랜드퍼드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 역시도 이 경기는 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저는 승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퍼드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이제 첼시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첼시는 6위, 맨시티는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지난 시즌 막판에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좀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반면에 맨시티는 좀 경기력이 생각보다 막판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어. 근데 사실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맨시티가 좀 확실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당도 높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이 정도로 좀 긴가민가한 투표를 받았다면 저는 이 경기에는 무승부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첼시가 이길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 정도면 그래도 이 경기는 맨시티가 충분히 패배하는 그림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첼시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는 볼로냐 대 우디네세의 경기고요. 이제 볼로냐는 5위에 위치를 했었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15위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볼로냐가 지난 시즌 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몰리고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됐는데 이번 시즌 역시 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디네세는 언제나 공격에서의 답답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볼로냐의 공격력이라면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로냐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이제 헬라스 베로나 대 나폴리의 경기고요. 나폴리는 11호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줬었고 네. 그리고 베로나는 13위로 생각보다는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의 모습만 지난 시즌 모습만 놓고 보자면 나폴리에 이렇게 투표율이 몰리고 그리고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되면 안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저 역시도 이번 시즌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는 좀 초반부터 좀 말리면서 주축 자원들의 이탈로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시즌을 보냈었지만 이번 시즌은 저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팀이 나폴리지 않을까 세리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팀은 나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이 경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한 경기지만 헬라스 베로나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칼리아리 대 로마의 경기고요. 칼리아리는 16위, 로마는 이제 6위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지우는 거에 있어서 의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선 헬라스 베로나와 나폴리의 경기를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지우는 판단이 맞고 칼리아리와 로마 경기는 로마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로마와 칼리아리의 이 전력 차이는 좀 나고 지난 시즌의 경기력 차이도 좀 많이 났었고 순위적인 부분도 좀 컸었기 때문에 이 투표율은 이 정도 몰리는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배당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될 만한 경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배당의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 경기 세리에라면 지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칼리아리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팩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와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